안녕하세요. Fundamental English, 근본 있는 영어의 제임스 선생님입니다. 오늘이 첫 수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15에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우선 문법 강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법 내용은 가볍게 다루고 문법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셨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 만한 문법 내용 위주로 근본 있는 문법 강의와 문제 풀이의 접근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수업은 학생분들하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동영상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수업 시청하시는 분들의 영어 문법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수업은 조동사입니다. 총 3회에서 4회 정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조동사, 지금 영어로 models라고 적혀 있죠. 조동사라는 용어는 영어 표현에 models라는 표현 말고도 좀 추가로 더 알아볼까요? 일단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 조동사란 말 자체가 아시다시피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동사, 특히 일반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동사를 의미해서 조동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돕다가 영어로 help죠. 그래서 helping verbs 라는 표현을 쓰고요. 좀 더 영미 문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로 조동사를 설명을 하면 그 조동사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보조의 원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영어로 auxiliary라고 하죠. auxiliary verbs라는 표현을 써도 조동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사의 기본적 특징과 이제 종류를 오늘 첫 수업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조동사의 종류 같은 경우는 크게 도식화해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조동사의 의미가 화면상에 보이시죠? 조동사는요, 동사, 일반적으로 동사라는 놈을 영어로 verb라고 하고요. verb라는 단어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동작 상태만으로는, 즉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주로 언급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동사는 한국말로, 그러니까 영어의 그 동사를 한국말로 만약에 바꿨을 때 사전이나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확인해 볼 때 뭐뭐다, 즉 먹다, 가다, 자다, 뛰다 식으로 뭐뭐다라로 끝나는 표현들이 주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뭐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작이나 상태라는 그 기본적인 기본 의미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라는 놈이 필요한데 이 조동사가 쓰이는 이유가 여기 조동사의 의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주어의 양상, 너무나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양상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양상이란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위에 의미를 달아놨어요. 판단의 확실성, 일정한 판단에 타당한 정도가 양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의 판단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 그냥 단순한 동작이나 상태만을 의미하는 표현에 말하는 사람 아니면 주어의 판단이 들어가고요. 이러한 판단의 개념이 애매하시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동사 공부를 하시면서 알아오셨던 조동사가 갖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추측을 한다든지, 즉 기본적인 동사 의미에 추측의 의미를 더한다든지, 가능의 의미, 허락, 당연히 허락이 있으니까 금지의 의미로도 쓸 수 있겠죠. 의무, 당위, 필요, 권유, 이런 어떤 판단의 표현을 추가하고 싶을 때
또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조동사를 쓰고요. 또는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본동사랑 결합하여. 여기서 본동사란 말은 바로 동사의 원형꼴을 뜻합니다. 동사의 원형. 자, 우리가 R이라는 표현, 루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여기 시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동사의 종류를 구분을 해서 수업을 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이 시제의 역할 때문에, 즉 조동사가 시제의 역할에 참여하면서 시제의 형태가 조동사 형태가 좀 더 세분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제는 우리가 기능조동사라는 뜻이 없는, 뜻을 갖고 있지 않는 조동사들이 하는 역할에 조동사가 또 쓰입니다. 시제 표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법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직설법과 가정법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명령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조동사가 사용되는 법은 주로 가정법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조동사 다음에 가정법 수업을 할 생각인데요. 일단 조동사 수업을 듣고 나시면 가정법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의문.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문문이죠. 부정 등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동사란 말처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조동사의 기본적 특징을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동사 뒤에 왜 동사 원형이 오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의 기본적인 뜻만 전하고요. 이것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국말로 하면요. 자, 영어에 이제 it이란 단어, 다시 얘기해서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먹다라는 단어는 동작, 행위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판단도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 먹다라는 이 기본꼴,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기본꼴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 형태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 언어인 먹다라는 단어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즉 가능을 나타내고 싶으면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먹다라는 기본 형태예요. 그 다음에 허락하면 먹어도 되나? 예를 들어서 시제의 경우를 자 들게요. 자, 먹다는 그 자체가 기본꼴이지만 얘가 과거라면 먹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도 먹다라는 기본꼴이 해당되는 어떤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나 시제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영어도 동사 원형의 꼴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화자의 양상, 즉 추측이나 가능, 그리고 시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조동사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조동사의 사용에 의해서 어떤 동사가 왔는지를 그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동사가 바로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시제 형성에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동사, 일단 평서문의 어순을 보시면 주어 다음에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문 같은 경우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가 옵니다. 자, 의문문은 어순이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의문사가 있든 의문사가 없든 일단 주어 앞으로 조동사가 나옵니다. 이 어순에서 뒤에 주어가 오고 계속 강조하죠. 동사 원형이 온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동사의 특징을 보면요. 조동사는 수동태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당연한 건데요. 자, 이렇게 조동사는 수동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자,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세 가지를 얘기하려면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즉 일반 동사와의 구분을 위해서 자, 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동사는 해당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사가 요구하는 대상인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 주어 자리에 원래 있던 주어 자리에 이 목적어가 강조가 돼서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 태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고요. 이 수동태로는 일종의 목적어 강조 용법이라고 기억하셔도 무난하실 거예요. 즉 원래 있던 주어보다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동사가 수동태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수동태는 목적어의 유무가 수동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조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죠. 일반 동사가 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동사는 수동태의 형태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ca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can이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바꿔서 수동태의 기본꼴은 be, BP인 거 아시죠? be, caned 뭐 이런 영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can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사를 돕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동사입니다. 자, 시제 변화가 제한적이다. 일반 동사처럼 조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시제가 존재하는데요. 일반 동사는 시제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 시제. 일반 동사의 시제는 총 12개가 존재한다. 나중에 시제 파트도 수업하게 되면 자,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개수가 12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동사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로 자, 국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형태상 이제 모양이 그러니까 조동사 자체의 형태가 현재, 과거, 미래로 구분된다는 그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조동사 같은 경우는 형태와 맞지 않은 다른 시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should나 must라는 조동사가 있다고 칠 때 should하고 must가 뜻이 형태는 다 should, must, 현재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보시면 should,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 해야 한다죠. 이 해야 한다라는 행위는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는 미래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에 참여하는 조동사가 아예 따로 존재합니다. 기능조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능조동사는 일반 동사를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 이외에도 나머지 다른 시제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행 시제 3개, 현재, 과거, 미래가 각각 다 포함되니까 3개겠죠. 완료 시제 3개,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 3개가 다 기능조동사와의 결합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조동사의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로 제한적이다라고 지금 전해드리는 것은 기능조동사가 아닌 뜻을 갖고 있는 의미조동사들에 대해서 시제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조동사와 기능조동사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화면상 보면서 더 자세히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시제 표시에서 조동사는 이렇게 자, 주로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들이 현재, 과거, 미래로 형태상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그 의미를 볼 때는 해석상 조동사의 의미가 해당되는 시제보다는 자, 더 다른 시제로 쓰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 그 경우를 하나를 더 들면요. 밑에 예문 중에 4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Will you pass me the salt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동사, 미래 시제를 쓸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이며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습관이라든지 의지 따위를 얘기할 때도 쓰는 조동사인데요.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소금을 나한테 건네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금을 건네주는 행위는
이 질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의문문을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 will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will이란 표현을 would로 바꿔서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Would you pass me the salt라고 해도요. 뜻은 똑같이 소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영어도 존댓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나 영어 공부하신 분들께서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에서의 존댓말은 조동사를 한 시제 빠른 과거 시제를 써서 존댓말의 표현을 만드는데, 영어의 조동사는 과거 꼴이 실적으로 정말 과거에 일어나는 어떤 행위나 상태에 대한 보조적 역할하는 조동사뿐만 아니라 의미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누그러뜨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 will you pass me the salt가 would you pass me the salt 하면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분명히 시제는 would라는 과거 시제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책에서 공부했을 때 will은 미래 시제고 would는 과거 시제로 will의 과거형을 알고 있죠. 근데 과거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과거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로 소금을 건네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would를 써가지고 약화시켜서 존댓말로 쓰고요.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동사의 시제가 현재, 과거와 미래가 형태상의 구분이지만 의미상 충분히 다른 시제로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형태상은 여기서는 would가 분명히 과거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미래,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라는 이 영역은 상당히 어떤 일반 동사라든지 동사가 갖고 있는 그런 간단한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의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조동사의 어떤 성향, 그 다음에 조동사의 특징,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문장을 보시면서 이 조동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시제도 마찬가지고 해당되는 형태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되고 문장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수업을 하면서 가능한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이제 계속 볼까요? She must do her homework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동사는요,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형태, 시제 변화는 있지만 수의 변화와 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일반 동사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것처럼 must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s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원형권, 그러니까 해당되는 조동사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중요한 거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do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She must do her homework.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해야 한다. 이때 must는 뜻을 갖고 있죠. 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뜻이 있는 조동사를 의미 조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He can play the violin well. 자, 조동사 동사 원형 형태를 취한다. I cannot afford to let a chance like this go by. 자, let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역동사 let을 시키다라는 의미로 좀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let은 시키다는 의미보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는 의미가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어가 하는 어떤 행위나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로 허락하다는 의미로 보시고요. chance, 고바이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회가 지나가는 거, 이와 같은 기회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허락할 만한 여유가 없다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의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고바이는 동사 원형 고바이신 거 알죠? let은 사역 동사로서 목적어와 목적보를 갖는데요. 이때 a chance like this가 목적어고 고바이가 목적보입니다.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let 사역 동사와 관계된 것도 기회가 오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Why should he go for you 해서 의문문, 아까 의문문의 어수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수를 갖는다고 얘기했죠.
자, y라는 자, 의문사가 있고요. 자, should라는 조동사. 얘도 뜻이 있죠.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조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he가 왔고요. 그 다음에 go하고 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어째서 그가 자네 대신 가야 하는가? 해서 지금 조동사가 의문문에 쓰였을 때 어떤 어순과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까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의미와 기본적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동사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조동사의 종류, 기능조동사 vs 의미조동사 이렇게 돼 있죠. 기능조동사와 자, 의미조동사를 자, 구분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조동사의 자, 종류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능조동사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의미조동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개념을 좀 보면요. 기능조동사 의미는 전혀 없고요. 특정 기능, 특히 시제 표시할 때 사용되는 조동사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 기능을 한다. 의미조동사는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조동사고요. 우리가 흔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할 때, 자, 요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조동사 뒤에는 자,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할 때, 자, 이 동사 원형을 주로 취하는 동사들은 바로 의미조동사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뜻이 있는 조동사들이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자, 의미조동사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단어 하나짜리 조동사다. 단어 한 개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단어 한 개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의미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단어 조동사요. 단어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조동사고요. 단어 두 개의 조동사 다 언급된 다음에 뒤에 동사가 오겠죠. 세 단어 조동사는 단어 세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조동사를 얘기합니다. 세 단어 조동사 여기 보시면 딱 한 개 있네요. may as well. 자, 이런 식으로 조동사를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조동사를 기억하시고 조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조동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기능조동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조동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세 가지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겠죠? 비조동사, 비라는 단어가 비동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조동사 비가 있고요. 조동사 비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사용하시는 비동사는 있다, 이다 라는 자, 주로 의미로 쓰이는 동사인데 비조동사는 의미가 없으며 시제, 특히 시점 시제를 표시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점 시제를 표시할 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ave라는 또 조동사가 있네요. 일반 동사가 아니죠. 먹다, 가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동사이고요. 조동사 해부가 따로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조동사마다 각각 비슷한 형태, 같은 형태의 자, 이런 비동사, 해부 동사가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구분을 하면서 영어 지문을 보고 그다음에 영어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충분히 구분이 이제 되실 거라 봅니다. 수업을 듣고 나시면요. 완료 시제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기능조동사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두조동사예요. 자, 두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두조동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조동사라고 자, 생각됩니다. 기능조동사 중에서. 자, 비조동사. 시점을 표시한다고 했죠. 자, 말 그대로 진행 시제. B-I-N-G. 나중에 시제 수업을 또 하겠지만요. 이때 ING는 우리가 현재 분사, 영어로 present participle이라고 하죠.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와 결합돼서 진행 시제를 나타내는데 이 진행의 의미는 현재 분사가 자, 의미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행도 현재 진행이냐, 과거 진행이냐, 미래 진행이냐라는 진행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B라는 조동사가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면 당연히 비조동사가 am, are, is 이런 식으로 현재형을 띄는 거고요. 과거면 당연히 was를 띄겠죠. 그리고 뒤에 만약에 go라는 동사를 분사형으로 만들었다면 am, is going,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이면 was going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시제 표시도 조동사, 그다음에 의미도 같이 담당하는 will을 쓰기 때문에 미래 진행이면 will be가 오겠죠. 자, 이때 will은 당연히 의미 조동사 will이 되겠고요. 이때 be는 당연히 기능 조동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동사 수업을 하셨다면 자, 다들 문법책에서 보셨겠지만 조동사 두 개를 같이 못 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법책들이 있습니다. 그 조동사 두 개를 같이 못 쓰는 경우는 바로 의미 조동사 두 개를 같이 쓰지 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기능 조동사와 의미 조동사가 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쓸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ill be 동사 원형 ing 즉 고라면 will be going처럼 자,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의미 조동사 will과 자, 그다음에 시점을 표시하는 비조동사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같이 올 수 있다. 어떤 경우요? 의미조동사 두 가지가 같이 쓰이지 못하는 경우 거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동태도 당연히 기본꼴이 be 플러스 pp죠. 현재 분사가 진행 시제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였다면 수동태는 be 플러스 과거 분사 영어로 past participle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과거 분사는 pp라는 말을 쓰는데 현재 분사는 한국어로 주로 현재 분사라고 하죠. 그 가장 큰 이유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다 첫 단어가 p죠. present participle. 과거 분사는 past participle. 줄이면 둘 다 pp가 돼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현재 분사는 그냥 한국말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pp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합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자, 이때 자, be도 마찬가지로 시제 표시하죠.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보면요. Tom is studying English now. 자, 동사는 is studying이 동사입니다. is가 동사도 아니고 studying이 동사도 아니고 is하고 studying, 즉 be라는 주동사와 현재 분사 두 개가 합쳐서 동사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동사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동사 형태를 볼 줄 아는 것이 문장을 찾는데 가장 문장의 구조,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문장 형식이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형식을 구분하는데 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사실,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자, 여기는 was fixed가 동사, 두 번째 문장은 was fixed가 동사가 되네요. The computer was fixed by James죠. 그 컴퓨터는 제임스에 의해서 수리가 되어졌다죠. 자, 수리가 되어졌다라는 수동의 의미는 당연히 과거 분사가 그 의미를 똑같이 담당합니다. 그러면 언제 수리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시간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비조동사가 그 시간을 표시를 하는 거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이렇게 비조동사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have 조동사입니다. 완료 시제 표시에 쓰이는데요. 완료 시제의 개념은 보이는 시점보다 먼저 발생했음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시점보다 먼저 발생.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능조동사, 특히 시제 표시하는 조동사가 비조동사가 따로 존재하고 have라는 조동사를 따로 쓰는 이유는 각 조동사도 역할이 틀리기 때문이죠.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겠죠. 자, 일단 모양을 보시면요. 동사는 have pp. 당연히 이때 have는요. 이것도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의미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자,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형태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must면 must, should면 should. 주어가 time이나 뭐 she, he라 할지라도 그대로 쓰지만 시제 표시는요. 주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ime이면 Tom have finished 하고 동사 원형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Tom has finished 하고 형태상 시제뿐만 아니라 주어에 따른 3인칭 단수 그리고 복수의 형태도 같이 표시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준동사도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완료 시제면 to have pp, 동명사나 분사 완료 시제면 having pp를 씁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지우고 자, 일단 설명 have 조동사 보이는 시점보다 먼저 발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문을 보고 이걸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지워도 되겠죠? 자, 예문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When I got to the station, the train had already started예요. 자, 그럼 여기 had started니까 have pp라는 자 기본적인 완료 시제 모양에서 have보다 한 시제 빠른 had를 썼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얘는 had는 보이는 건 과거죠. 그리고 자 started 요게 과거 분사인데요. 과거 분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수동의 역할과 또 하나는 시제 표시의 완료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제적 의미고요. 그래서 명칭은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동사 have는 보이는 시점보다 먼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말의 의미를 자, 이 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도 자, 시제는 과거입니다. 여기는 조동사 쓰지 않고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의 과거를 썼고요. 당연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 동사만 썼을 때는 그 동사의 의미만 자 추가됩니다. 행위죠. 역에 도착했을 때 그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죠. 여기 already라는 단어 때문에 역에 도착한 행위와 기차가 출발한 자 이 상황 중에서 뭐가 더 먼저 일어났냐면 기차가 먼저 자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조동사 자 had가 똑같이 모양상은 got도 과거고 had도 have라는 자 기능조동사의 과거형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동사 have는 보이는 것보다 먼저 발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이긴 과거지만 더 먼저 발생한 더 이전 과거에 출발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조동사를 쓰지 않고 have 조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더 이전 과거 즉 도착한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 출발했다는 개념입니다. 자, 준동사도 같이 보시죠. It is unimportant for whom to have stolen this diamond yesterda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it은 뭐 다들 가주어 it이라는 것을 아실 거라 보고요. 뒤에 to have stolen this diamond yesterday가 바로 진주어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준동사도 수업을 하겠지만 준동사도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랑 자,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설명하면 총 5가지 특징이 있지만 준동사도 동사처럼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듯이 준동사의 주어 다음에 당연히 준동사가 오죠. 다시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준동사 앞에 주어가 옵니다. 그럼 이 for whom이 바로 준동사의 주어인데 준동사의 주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동사의 주어랑 용어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상 주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짜 주어는 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 안 하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진주어니까 얘를 먼저 해석해야 되지만 그 투부정사 앞에 진정한 주어 역할을 하는 또 for whom이 있어서 해석의 시작은 자 얘부터 이 for whom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누가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하세요. 전치사 for가 붙었기 때문에 뭐 누구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 다이아몬드를 어제 have stolen 훔쳐갔는지를 도둑질해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예문에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yesterday란 단어가 있고요. 앞에 자 본동사죠. 이 주절 동사는 is입니다. 이때 is는 조동사가 아닙니다. 뜻이 있죠. 자,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진짜 비동사고요. 시제가 현재죠. 자, 그러면 도난당한 거는 자, 어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자, 요 내용에 대해 전달하는 건 지금입니다. 현재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시제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have pp하고 자,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왔는데 왜 그렇다고요? have라는 조동사의 특징이 보이는 시점보다 먼저 발생한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뭐가 보이는 시점의 기준이냐? 여기선 바로 본동사, 주절동사입니다. 이 주절동사요. 이 주절동사와 그 다음에 준동사가 쓰이는 부분에 이 도난당했다라는 이 사실이 한쪽은 즉 주절동사는 현재고 도난당한 건 과거니까 이 기준이 되는 현재 동사보다 도난당한 게 먼저 일어났죠. 그러니까 먼저 발생을 나타냈다는 것을 자, 드러내기 위해서
자, have라는 자, 기능주동사 완료 시제 표시를 썼고요. 그래서 have stolen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학교 내신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푸시는 어떤 문법 교재에 있는 시험 문제 풀 때 to steal하고 자, 이걸 우리가 단순 시제라고 해요. 자, 일단 용어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to 부정사의 모양인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면 잘못된 자, 정답이 되고요. 틀린 겁니다. 어제 훔쳐간 게 먼저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have 조동사의 설명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두 조동사를 설명할 건데요. 두 조동사는 일반 동사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 동사에 관계를 맺습니다. 예외가 있지만 자, 예보다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더 공부하는 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두 조동사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하죠. 자, 더 많은 기능을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고 가장 구분이 되는 기능들 총 4가지를 지금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당연히 의문 부정문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고 대부분 보시는 문법책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동사, 강조, 도치 이렇게 4가지의 두 조동사가 사용됩니다. 다시요. 두 조동사가 사용되는 자, 파트 4가지 다시 한번 자, 설명드립니다. 의문문, 부정문. 당연히 일반 동사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두 조동사의 역할들은 다 일반 동사와 관계를 맺어서 쓰이는 역할입니다. 대동사, 강조, 도치.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볼까요? 의문, 부정문. Tom doesn't like her. like라는 단어. 자, 얘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 does라는 자, 조동사 썼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제 표시 조동사들은 의미조동사와 틀리게 조동사가 주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의미조동사 will, shall, may well, had better, may as well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아까 조동사 말씀드렸죠? 이런 조동사들은 주어가 탐이 오든 he가 오든 we가 오든 they가 오든 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제 변화는 있지만 주어에 따른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그런 모양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제를 표시하는 기능조동사는 주어에 따라 형태가 변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이니까 does입니다. 두 조동사 자 종류를 자 말씀드리면 주어나 시제에 따라서 do, does, did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자 탐이 3인칭 단수니까 자 do를 쓰지 않았죠. don't가 아닙니다. doesn't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좋아하다라는 말에 긍정, 부정만 들어갑니다. 왜? 의미조동사가 쓰이지 않았죠. 여기 뭐 should라든지 뭐 must라든지 can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뜻에 대해서 긍정이면 좋아하다, 부정이면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이 의미만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조동사 do를 이용해서 자 주어가 탐이니까 doesn't 썼습니다. 자 의문문이죠. 여기서 의문사가 없고요. 자, 의문문은 자, 동사 또는 조동사가 먼저 자, 쓰여야 됩니다. 즉 주어 앞에 와야 됩니다. 조동사나 동사가. 자, does she like him?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she니까 does가 쓰였죠. do가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자, 글을 영어 지문을 보셔야 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like하고 자, 동사 원형 왔습니다. 두 조동사도 해당되는 자 일반 동사에 대해서 앞에 쓰이고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입니다. 자 대동사 여러분이 대동사는 좀 대명사를 뭐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보고요. 두 조동사가 일반 동사 여기도 일반 동사로 나와 있죠. 일반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 사용하는 자 조동사고요. 예문 보신 것처럼 James ran as fast as John did죠. 자 해석하면 제임스는 존이 빨리 달리는 것만큼이나 빨리 달린답니다. as 원급 비교로 문장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달렸다라는 과거 동사가 있고요. 얘도 의미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run의 기본적인 뜻인 달리다 그 의미만 충실하게 자 이해하시면 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가 과거고 이 뒤에 이 did라는 동사를 똑같이 ran이라고 자 쓰기 싫어서 굳이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는 거를 영어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거를 좀 피합니다. 그래서 did로 바꿨었습니다.
렌을 쓴다고 해서 특별히 자,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 대동사인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인 do, does, did에 과거를 나타내는 did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두 주동사는 강조에도 쓰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조는 긍정문에 국한돼 있다. 즉 긍정의 평서문이나 긍정의 명령문 같은 경우에 강조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 보시죠. Tom did does study hard for this test. 여기서는 특별히 시간의 부사어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did로 강조를 하거나 현재를 나타내는 does로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자, 아무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적어놨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긍정문이죠. 그리고 평서문이에요. 긍정의 평서문. 자, 그러면 그냥 did나 does를 쓰지 않더라도 단 이렇게 되면 자, study라는 단어 형태가 좀 변화는 있겠지만요. 탐이 자, 시험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근데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굳이 뭐 우리나라 말로 뭐 매우, 몹시 이런 식으로 한국말도 강조를 하듯이 강조하고 싶으면 이 두 조동사, 기능조동사를 이용해서 시제 또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를 자, 바꾸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강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도치입니다. 특정 표현이 강조되어 문장 앞으로 이동할 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요. 자, 도치를 영어로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도치도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잠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in이 아니란 뜻이죠. 예, 내부를 뜻하는 자, 접두입니다. prefix죠. 그다음에 version이 있는데 자, 요 단어의 자, 원형꼴이 vert입니다. 얘는 명사겠죠. vert가 turn, 회전하다는 단어예요. 자, 안에서 회전을 하죠. 즉 무슨 말이냐? 주어하고 동사가 자, 서로 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서 동사가 앞으로 오고 주어가 뒤로 간다는 뜻입니다. 의문문도 어떻게 보면 도치의 자,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아예 평서문이 특정 표현이 강조돼요. 특정 표현이 강조됩니다. 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부정어가 강조돼서 문두로 갈 때예요.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데 이때도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의미주 동사가 쓰이지 않는 이상 일반 동사만 자체적으로 있을 때 자,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기능조 동사 do, does, did를 대신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자, 보겠습니다. I never dreamed that he was a cop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꿈을 꿨다는 얘기는 뭐 진짜 뭐 꿈을 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가 경찰이었다고 나는 결코 꿈을 꿔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 dreamed라는 자,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예, 부정어 never가 보이죠? 자, 그럼 이 부정어 never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어의 강조 방법 중에는 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문장 맨 앞으로 빼는 것도 일종의 강조예요. 제가 아까 수동태를 말씀드렸는데 수동태도 일종의 목적어 강조 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자, 주어 자리로 보냄으로써 해당되는 그 문장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용법 중에 하나고 그때 자, 주어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동사의 관계의 자, 의미상 즉 태의 변화 때문에 자, 이렇게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부가 문두로 갔죠. 그럼 드림은 일반 동사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반 동사는 사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제가 과거네요. 그럼 아까 자, 두 조동사는 종류가 do, does, did가 있었는데 과거에 대해서 쓰는 조동사는 항상 did죠. 그래서 did가 왔습니다. 네버가 부사어가 1순위, 두 번째 did,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조동사 did가 왔고요. 세 번째 이제 주어가 오죠. 도치니까 동사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 이렇게 도치와 관계된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영작하는 문제가 나올 때 실수하시는 것들이 앞에 did라는 시제를 분명히 과거로 시제까지 표시해 놓은 조동사 did를 써놓고 뒤에 아무래도 급하거나 아니면 잠깐 정신을 놔가지고 드림도 하고 과거 시제 never did I dreamed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때 did는 뜻이 있는 하다, 뭐 충분하다. 자, 이런 의미, 그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일반 동사 did가 아니고요. 지금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동사 be have도가 일반 동사도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위치나 역할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조동사 did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유지해야 된다. 드림하고 동사 원형이 맞다는 거죠.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강조하는 일종의 문장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 이렇게 기능조동사, 의미조동사 자 일단은 표로 두 개 조동사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조동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고요. 기능조동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평상시에 일반적 문법 교재를 봤을 때 잘 이해 안 됐거나 부족했던 부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근본이 있는 영어 Fundamental English의 제임스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et's call it a day. Bye. 감사합니다.